리퍼퓨전 인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스키미아 상태.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가장 큰 게 심장과 폐입니다. 이 리퍼퓨전 인절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막혀 있다가 혈류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직에 혈류가 다시 공급이 될 때 이제 이게 오히려 산소가 공급이 되고 하면서 이게 더 크게 이제 손상을 입는 이런 현상을 이제 그 리퍼퓨전 인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재관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망가지는 이제 역설적인 그런 손상을 말합니다. 가장 큰 건 이제 ROS가 이제 폭증을 하는 거죠. 이게 조직이 망가지면 이게 또 그런 그 산소를 너무 많이 준다거나 그 산소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이게 ROS가 대량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문제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다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손상이 되면 결국에는 장기가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뭐 심장 어디든 다. 이게 그 우리가 세포 단위로 봐서 그렇지 이게 보면은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장도 그 리퍼퓨전 그 코로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리 막혀 있다가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 심장이 오히려 손상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스틸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또 막혔던 게 뚫려버리면 그 부분은 더 혈액이 더 많이 가면서 그 부분 뚫었던 쪽 오히려 안 가게 되는 그런 신드롬도 있고. 근데 문제는 또 산소도 산소인데요. 이 CO2가 또 문제가 돼요. 아니, 저기 칼슘이. 이게 허혈 상태에서 이 나트륨 K 펌프가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이 재관류에 이제 재관류 했을 때 이게 칼슘이 이제 세포 안으로 이제 급격히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컬랩스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 세포를 막 사멸시키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우리 그 칼슘 자체가 우리 신체 순환 과정에 이제 항상 히모달레이션도 되어 있고 좀 떨어지거든요. 이 칼슘의 주입 시기가 이거 잘 주셔야 돼요. 그냥 그 ACC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칼슘이 떨어져 있다고 그거 채워주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이 언제는 ACC를 버프하고 그 체온이 어느 정도 마일드까지는 올라갔을 때 그 순환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칼슘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따가 나중에 천천히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갑자기 그 수술 중에 ACC가 되어 있는데 칼슘 레벨이 낮다고 주입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글루코즈도 마찬가지죠. 글루코즈 레벨을 보통 어느 정도 유지하죠? 200 이하로 유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O2랑 비슷해요. 레벨 자체가 한 150에서 180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정상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체온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 높아요. 250, 뭐 300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뭐 400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체온 떨어지면. 체온 떨어지면 인슐린 어떤 호르몬 자체들이 다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못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수치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근데 거기다 그 인슐린을 체온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을 줘버리잖아요. 그거를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괜찮지만 이게 체온 올라가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인슐린 같은 경우는 그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때 이 글루코즈가 너무 높으면 뒤에도 글루코즈가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체온이 어느 정도 상승되는 상태에서 주입을 해야지 너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슐린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럼 글루코즈 레벨이 이제 뚝 떨어집니다. 정상 이하로. 그러면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글루코즈 레벨이 정상으로 떨어지면. 이 뇌가 아주 타격을, 이 글루코즈 대사만 하거든요, 뇌는. 얘가 떨어지면 이게 큰일 나요. 뇌가 이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실 때. 체온이 어느 정도 칼슘도 마찬가지고, ACC 업한 다음에 이제 주셔야 되고. 염증 반응이 이제 또, 뭐, 당연히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호중구의 이런 액티베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런 어디 막 흡착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어그레이션 돼가지고 그런 모세혈관을 막으면서 이제 그 혈류를 잘 공급을 못하게 되는 그다음에 식균 작용도 증가를 하게 되고 또 ROS도 증가를 하게 되고 뭐 탈과립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래블
익스트라 셀룰라의 트랩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이게 되게 방어에는 그 면역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거지만 이게 이제 과도해지면은 이 조직이 손상된다던가 혈관 누출이 된다던가 이 장기 기능에 또 왜냐면 산소가 공급이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체들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되겠죠. 뭐 C, 뭐 5,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활성화되면서 이런 게 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토카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토카인이 폭증을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막 발생을 하면 거의 뭐 이 보시면 이게 그냥 잘못하면 사망입니다. 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환자도 그때 봐가지고 이 사이토카인이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있는 그 인터루킨 6 검사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막 그게 처음에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수치가 나왔고 하이 막 나오다가 나중에 막 계속 뭘 하면서 어떤 그 조치를 해주면서 그게 이제 정상으로 거의 돌아오는 그까지 이렇게 해서 그 환자가 그 다행히 살았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막 폭증하면서 이 장도 허열돼 가지고요. 그 갑자기 그 헤마토케이즈가 와서 그 봐서 그 내시경을 바로 해서 했더니 그 장이 다 이제 썩어가지고 그 바로 또 수술 들어가서 장 다 제거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환자도 한 2명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 젊은 사람 40대. 40대. 그 젊은 사람들이 사이토카인 스톰이 확 와요. 오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조직 부종 및 뭐 마이크로 베스큘라의 이런 어떤 플러깅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세 순환이 다 저하되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체외 순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엔도스리알의 어떤 디스펑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 어떤 산소 전달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혈관 투과성도 증가되고 부종이라던가 어떤 이런 미세순환 장애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안 해야 돼 이걸 안 돌려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어떤 무슨 항상 뭐든지 간에 다 반작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힘들지만 뭐 제로 밸런스드 울트라 잉플테이션 같은 경우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나 다 미국에서 나온 그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전부터 오래됐으니까 거기가 태생이 미국이고 이 심폐기가 개발된 것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환자한테 좋은 그 이득이 되는 거는 꼭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CPB 임상적으로 종료 후에 이제 마이오카디알에 스터닝이 오겠죠. 이렇게 그 스터닝이 한 대 뽕 맞으면 막 그 멍 이런 스터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심장이 잘 그런 식으로 못 뛰게 되고 뭐 부정맥도 올 수 있습니다. 그 규칙 수술하고 나서 규칙적으로 이제 뛰지 못하는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심박출량의 이제 감소로 나타나게 되죠. APB 있는 환자들이 같은 경우가 보통 카디악 그 이젝션 프랙션이 2, 30% 떨어져요. EF가 있으면. 그 부정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버리면 이제 여부 약을 주든 뭐 하잖아요. 나가서도 막 부정맥이 생기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부정맥 치료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이제 계속 이제 그 ICU에서도 환자를 보는 게 환자 상태가 이제 막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박출량 감소가 되고 랩도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신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AKI가 올 수 있죠. 이 AKI가 가장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CPB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이 AKI입니다. 아까 전 세계 400만 건 중에 뭐 한 40, 50%가 거의 반 이상, 반 정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AK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체외순환사의 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무뇨증 뭐 이런 것도 소변이 안 나온다든가 뭐 튜블라가 뭐 네크로시스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GDP 개념의 이제 포피전. 그 혈압을
혈압이 막 플루는 잘 가고 랩도 괜찮고 근데 혈압이 잘 안 올라가는 환자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민 프레셔를 플로우에 따른 민 프레셔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이런 GDP 개념으로 보고 이제 방법은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 개념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약을 또 너무 많이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뭐 김희철 선생님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끊어버리고 그 이제 혈압은 낮은 상태에서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행히 이제 나가서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약을 막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그 어느 정도까지 썼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직에 충분한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예 혈압은 뭐 20, 30 놓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바스플레이 신드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네 이러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요대로 그냥 펌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 당연히 서전한테도 얘기했고 마취과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혈압이 안 올라간다. 근데 당연히 또 세레브랄도 괜찮아서 옥시메트리도 괜찮아서 뭐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 바소프레신도 좀 다 했어요. 근데 안 올라가가지고 런 거였거든요. 프라이밍이 뭐 헤모달리션이 많이 됐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제 좀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뇌에서는 뭐 이런 ROS라든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뭐 델리륨, 그다음에 어떤 그 인지장애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인지장애들 뭐 가끔 오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 델리륨도 막 하도 막 난리 나고 막 뭐 다시 또 아주 금방 돌아오고 하긴 하는데 이런 심리학적,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폐에서는 이런 이제 이데마가 이데마에 취약한 장기가 또 그 폐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포피전 이제 풀마 이데마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ARDS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지 이제 허혈로 이제 재관리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런 그 특히나 이제 에크모 과정에서 그렇겠죠. 에크모뿐만이 아니라 뭐 심장 수술에서도 피모랄 아트리알로 해서 제가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그쪽으로 발생된 그런 근육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이제 이런 그 소변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가면서 이제 신장이 또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AK가 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하지만 또 그 펌프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고 들어가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꾸 교과서를 보고 해야 되는 거고, 뭐, 오늘도 일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수술이 많은 병원들은 당연히 이제 인원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수술이 많다고 뭐 천개한다고 내가 혼자 천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뭐 다 나눠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그 인지를 다 같이 그 팀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차마다 다 다른 그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얼마나 노력하냐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 환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CPB 과정은 전신 허혈은 아닙니다. 이제 심장과 폐만 이제 허혈 상태인 거죠. 아니지만 이제 어떤 미세순환 장애라던가 어디 염증 반응, 혈액 인공 표면의 이 접촉이 이미 이제 존재를 하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클램프 순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심근의 리퍼퓨전 인저리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 심장 수술을 일단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건 서전의 역량입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뭐 펌프를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막 그 회로를 막 짧게 하고 막 먼지거리를 다 해도 펌프 막 뭐 7시간, 8시간 돌려버리면 그 환자가 살까요? 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그 병원에 오래 있겠죠. 살더라도. 일단 서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외순환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프라이밍 웬만하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다음에 라인은 뭐 너무 짧으면 안 되지만 너무 짧게 하면 또 문제가 이동 그 어떤 테이블의 이동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충분한 관류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캐뉼라 이런 것들 선택, 드레인도 또 잘 돼야 되겠죠. 드레인이 안 되고 관류가 안 되면 또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심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종이 드레인이 안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드레인이 안 되면 일단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문제는 이 무쇠혈관 수준의 그 압력 자체를 올립니다. 드레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CBP만 가지고 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비너스 캐놀라가 만약 바이카발로 한다고 했을 때 그 SBC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IBC가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헤파틱 베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CBP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드레인이 또 미타되기 때문에 헤파틱 베인만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런 정상일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전체 그 이제 그 수현 선생님이 이제 25일 날 발표하는 그런 내용일 건데 그 전체 체인량을 알아서 이 정맥혈의 혈류가 얼마인지 동맥혈의 이 혈류량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봤을 때 얼만큼의 드레인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류량이 2.4라고 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CBP가 0이고, 그다음에 아트리알 라인에 웨이브가 나타나지 않고 스탠드 스틸처럼 되고 이러면 드레인이 잘 된다고 보통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저버의 레벨만 가지고 드레인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에크모의 경우는 이제 그 림 이스케미아가 올 수가 있죠. 항상 이게 가장 큰 이게 에크모에서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왜냐면 페리페럴 캐놀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가이드라인에도 디스탈 퍼퓨전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미 컴파트먼트 그 막 다리가 피가 안 가도 막 컴파트먼트 신드롬까지 막 가기 직전 막 이제 이런 상태도 해봐야 리퍼션 인저리만 생겨요. 그 하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때. 근데 이제 최순환 과정에서는 보통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수술 자체가 이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하니까. 근데 거의 이제 문제는 안 생기는데 물론 이제 히모다이뮤션이 되어 있고 뭐 펌프 쪽에서 충분히 관료량을 주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장시간 하잖아요. 뭐 한 달도 하시고 뭐 돌아가니까 그때는 꼭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가장 흔하고 근데 심각한 어떤 샥 환자에서는 이제 시스템 익스케미아 후에 이제 에크모 가동 시 이게 전신적인 리퍼션 인저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샥 환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산소의 소모량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심장이 문제가 생기고 어레스트가 오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아까도 캐놀라의 선택에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에크모 같은 경우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15프렌치 막 넣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피모랄 아트리알 캐놀라가 몇 프렌치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피모랄 아트리알 캐놀라가 몇 프렌치까지 있을까요? 25프렌치까지 있어요. 그, 그 15프렌치면 충분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이거 좀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환자를 이게 과연 저거를 살리겠다고 넣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거를 막 그게 아니 그 미국에서도 이런 게 많았어서 15프렌치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거 조만간 발표할 건데 그래서 그 M 넘버라는 거를 내가 다음 달에 그때 발표할 게 그거거든요. M 넘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충분히 그때 septicshock 환자 같은 경우는 관류량을 우리가 알고 있는 2.4보다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septicshock이 산소 전달이 더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15프렌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는 좀 이제 그 최우선에서 말려야죠, 그러면. 아, 안 된다고. 더 큰 거 넣어야 된다. 그럼 이유, 그거에 넣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 그걸 넣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립, 컴파트먼트 신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부분에 다리가 항상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디스탈 퍼fusion 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고. 캐놀라는 큰 거 넣어야 된다, 무조건. 웬만하면 그 혈관에 맞는. 예, 그 생각을 꼭 하셔서 최우선화사가 말려야 되고, 저도 항상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5프렌치 막 17프렌치 막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뭐, 15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에크모 짧게 뭐 한두 시간 돌릴 거 아니면, 그 다음에 프레셔 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도 아시겠지만, 압력 손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높아져 버리면 혈구 손상이 심해져요. 또 거기 안에서. 혈구 손상이 또 심해지면 플로우도 안 가잖아요. 일단 플로우가 잘 안 가죠. 조직에. 아까 염증 반응 막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다 생겨요. 그 캐놀라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캐놀라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환자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리법전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컨트롤 해야 될 거고 이 항산화제를 이게 이제 뭐 ROSC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ROSC란다. 그 ROS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바이타민 C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근거는 뭐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칼슘이 너무 이제 오버로드되는 거를 좀 방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PB 과정에서 이제 AC 릴리즈에 노모섬의 상태에서 주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습니다. 그 랩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리컨디셔닝 뭐 이게 그 적응을 해주는 거죠. 적응을 시키는 거죠. 이스케믹에. 근데 이제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그렇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적정한 이제 관류량을 유지를 해주는 거는 적정한 적 프레셔를 유지를 해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혈압을 좀 더 만약에 우리가 적정한 관류량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소변이 잘 나오느냐, 뭐 CRF 환자 아닌 이상. 그 다음에 락틱 엑시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세레브랄 퍼프션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제 다른 그런 어떤 septic shock 환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관류량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는 관류량, 그 프레셔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인플라메이토리 어떤 이런 로딩 할 수 있는 거를 CPB 중에 최소화해야 되겠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헤파린 코팅. 그다음에 알부민도 한번 이제 해놓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알부민도 예전에 이제 헤파린 코팅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PBC 안쪽에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 예전 책에 보면 알부민 코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만한 책 보셨나요? 혹시 퍼퓨전이라고 책. 미국에서 지금 개정이 몇 번 돼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전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써 있습니다. 알부민을 넣어서 순환을 시켜라. 코팅을 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코팅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카디오토미 석션을 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혈액 손상이라던가 그런 인플라메이토리 메디에이터들은 다 대부분 카디오토미 쪽에서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들어오더라도 한 번씩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좀 필터링 시스템을 한 번 더 거쳐 온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너무 길어지면, 그리고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수술 중에 이게 이동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하게. 테이블도 컨타미네이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최대한 좀 이렇게 붙이고, 아니면 리저버를 좀 많이 좀 올린다던가, 이래서 회로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병원마다 수술실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줄 수 있으면은 하고, 이것도 물론
안 되면은 이거를 하지만 보통 저 같은 이걸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사인을 너무 비싸서 잘 사인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 펌프에 많이 사용을 하고, 환자들이 대부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PA들이 사인 받거든요. 제가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들 하시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미 해외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하고 있고, 한번 이거 들어가 보시면 거기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 하게 하면 오늘 그냥 쉬는 거 없이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이게 막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뻘겋게 해놓고서 여기 이제 발생되는 막 그 기전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 이로 인해서 이게 폭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그 앞에서 뭐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술이 빨리 끝나야 될 거고요. 그게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점점 이제 다 발현을 하겠죠. 그다음에 물론 수술이 짧게 끝난다는 보장하에 이제 체외순환사도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줄일 수 있도록 그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앞에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 다 이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번씩 보시고 이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그런 그런 구성성 블러드에서도 어떤 그 성분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RBC 같은 경우가 이제 산소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다음에 산소 전달도 있지만 CO2 전달도 같이 해요. 이 적혈구가. 산소 전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산소 전달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CO2도 같이 가져옵니다. 적혈구 내. 이게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게 혈관이면 뭐 CO2가 여기도 녹고 O2도 여기 혈장에 녹잖아요. 나머지는 다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그, 그 효소에 의해서 다 변환이 돼가지고 얘가 다시 HCO3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변환을 해서 이게 혈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혈구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적혈구는 수술 동안 더 이제 스티퍼해지고 이게 변형이 잘 되잖아요. 적혈구는 그 핵이 없잖아요. 적혈구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에 패어져 가지고 변형이 좋은데 CPB 동안 이게 변형이 적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변형이 잘 돼야지 그 모세혈관에 그 통과가 쉬워지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방해를 하고 CPB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히몰라이스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증가를 합니다. 이 감수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잘 파괴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면서 혈액 손상이 이제 좀 심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거의 장점이 이제 그나마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돼 있어서 조직 순환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헤마토크리트 보통 한 40%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한 25% 우리 전후를 보통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조직의 순환이 그 50%에서 많게는 250%까지 이게 순환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입니다. 이거. 그 그래서 이게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게 증가시킬 수 있어서 손상이 이제 심할 수 있고 히모다일루션이 되면서 혈액 손상은 좀 더 줄겠죠. 아니면 점도 자체가 떨어지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그만큼 산소 전달 자체는 줄어들지만 반면 이제 그 조직의 그 순환 자체는 더 좋아진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만약 플로우를 2.4 준다 그러면 25%인데 여러 가지 뭐 락틱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플로우를 더 증가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면 히모글로빈을 더 혈액을 수입을 해서 더 높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25%로 유지를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20%로도 락틱 애시드를 안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강신혁 선생님이랑 그 병원에서 그 30케이스 정도를 이제 무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는 괜찮거든요. 이게 체액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혈액을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게 그 ANH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AD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수술실에서 그 혈액백에다가 혈액을 빼요. 그 홀블러드를 한 남자는 세 파인트, 여자는 하나에서 두 개, 뭐 헤모글로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이만큼의 볼륨을 수액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히모다일루션이 자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또 펌프에 또 프라이밍 볼륨이 또 들어가면 또 다일루션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피 못 쓰게 하니까 이제 20%, 막 어떨 땐 18%. 이게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논문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18% 이상만 유지해도 괜찮다. 이 논문이 있었어요. 그 18%로 펌프 돌린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플로를 많이 줘야 돼요. 왜냐면 그 락틱 그 엑소시스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논문도 이 한림대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그런 요과증이라던가 이게 수술에 피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에서는 좀 유용할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셀세이버 잘 써주고. 그래서 그렇게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성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통과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는 손상 위험 증가로 인한, 기계적이라는 건 뭘까요? 뭐 캐놀라에 나오면 프레셔 로스, 압력 손실 때문에도 혈류가, 이 혈액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접촉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롤러라던가, 롤러 센트리퓨갈도 회전, 그런 회전이나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또 혈액 손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게 얘예요, 얘. 얘 때문에 가장 큰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캐놀라는 그래도 그 현재에 맞는 적정한 플로우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이즈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얘하고 얘보단 얘가 더 많이 손상이 되죠. 얘는 눌러서 밀어내는 거고 얘는 회전이기 때문에. 얘는 나오자마자 그 압력 손실이 너무 크면 그 jet플로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앞에 나오면서 이제 이게 근데 그러면 호응에다 주면 괜찮은데 이 혈관 안에서 쏘잖아요. 그 혈관도 손상이 되고 그게 이제 이런 스티프해지고 딱딱해지면서 뭐 혈관 벽에 부딪히면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캐놀라에서 깨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산소의 공급이 또 저하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RBC가 가장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뭐 플래틀리트도 뭐 당연히 이제 손상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제 RBC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CPU 또한 적혈구는 이제 포린 서페이스라든가 시어 스트레스 이걸 이제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혈액 손상이 커집니다. 얘가 이제 결국에 또 얘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얘랑 같이 이제 이 시어 스트레스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파괴가 될 수 있는 찬스가 또 많고 그다음에 관류량이 너무 높다거나 그다음에 이 높으면 전단 속도도 이 시어 스트레스도 증가를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 너무 많아지면 이게 크게 증가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트라 코프리얼 서큘레이션에서 기체 액체 증개면은 이제 이런 융혈 정도를 더 증가시킵니다. 이게 피가 출혈이 이게 뚫리면 이게 출혈이면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피가 나요 이렇게 피가 많이 나면 혈구들이나 이게 다 그 수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플래틀리트들이 가서 이렇게 처음에 막아요. 그 코아뷸레이션 그 캐스케이드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막으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막 이게 어그리게이션이 이렇게 막 됩니다. 근데 얘가 완전히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중간중간 그 거미줄처럼 구멍이 숭숭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가서 붙어서 막을까요? 이게 피부린이 막 생겨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생겨요. 이 구멍이 이렇게. 근데 구멍이 사이사이 피가 나잖아요. 얘가 이제 적혈구가 가서 나머지를 다 메꿔요. 그게 다 혈구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피가 많이 나면. 이게 지혈이 안 되면. 물론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그 코아뷸린 캐스케이드로 인해서 이제 이 손상이 되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누르는 거는 피가 나면. 다 누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물론 해파리 써가지고 그거 이제 뭐 리버스도 하지만 가장 큰 건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피모랄도 1시간 누르면 막히니 그 카운트가 막히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눌러가지고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 자체로. 이게 깨지면서 이 프리 헤모글로빈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얘가 결합을 해서 얘를 원래 제거를 하거든요. 이 프리 헤모글로빈이 초기에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게 혈청 내지 프리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하고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간이나 신장으로 가거든요. 신장에서 이제 여과되면서 이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헤마추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피가 깨지면 처음엔 얘가 결합을 해가지고 안 나가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헤마추리아가 발생됐다. 헤마추리아가 된다. 그거는 이게 피가 적혈구가 깨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생기면은, 만약에 펌프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헤마추리아가 확 생겨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그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이게 캐놀라가 방향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생기질 않아요. 그 수열 부작용 생기면 바로 헤마추리아 다 생기지. 진짜 펌프 돌리자마자 그 한림대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응급수술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 얘기인데 그거를 주자마자 그냥 정말 주자마자 그 소변으로 피가 다 그냥 다 나옵니다. 다. 이게 진짜 뭐라 해야지 뭐 건불다고 해야 되나? 강경선도 알 거예요. 그때 봐서. 진짜 무섭습니다. 그때. 그, 그,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그 금방 안 나오는데 뭐 한 3, 40분 돌리고 있는데 해마추리가 나온다. 그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 혈구가 어디에서 손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해마추리아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그 요즘 해마추리아 잘 보기 쉽지 않죠. 나도 거의 이제 예전에 빼고는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해마추리아가 자꾸 나온다. 그 병은 퍼프셔니스트 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 그다 좋아져가지고 장비 이런 것도. 필드에다 깎아쓰는 습관이 좀 도움이 되고 잘 깨지더라고. 그다음에 그 제일 많이 깨지는 데가 적혈구는 그 어느 정도 양압은 잘 견디거든요. 근데 음압을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어디서 깨지냐면 그 채터링이 일어나거나 비너스에서 갑자기 과도한 음압이 팍 생기면서 이 적혈구가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달 능력이 너무 높아져서 양압이 너무 세서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카디오토미 석션이 가장 그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막 빨리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돌리다 보면 막 쩍쩍쩍쩍 소리 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해마추리아가 많이 잘 안 생기지는 않지만 해마추리아가 많이 생기는 그런 그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런 카디오토미 석션 이런 거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쓰거나. 그래서 방법은 에어벤트나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에어벤트가 있으면 그 롤러 안에서는 네가티브가 안 걸리거든요. 그 에어벤트가 있으면. 근데 에어벤트가 없으면 위에서 네가티브가 걸려버리면 얘도 같이 쩍쩍거리면서 피가 다 그 네가티브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해순환 과정에서 그것도 이제 혈액을 보존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카디오토미 석션이. 이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히. 근데 카디오토미 석션을 왜 많이 쓸까요? 그 원인이 있겠죠. 피가 많이 나니까 쓰겠죠. 피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드레인이 일단 안 되면 일단 석션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드레인이 안 돼서 이 컬레테럴 플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컬레테럴 플로가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레인이 잘 돼 물어보면 드레인이 잘 되는 그 그냥 모니터 보고도 알 수 있죠. 리저버 레벨이 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리저버 레벨이 충분하다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CBP는 높고 그다음에 A라인 웨이브도 나와요. AR이 없다고 치면 그러면 드레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리저버는 나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수연아 알겠지? 지금 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근데 만약에 AR 같은 경우가 드레인이 잘 되는데 심장은 뭐 당연히 이제 위에서 서전이 보겠죠. 심장이 잘 그 디컴프레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데 AR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드레인은 잘 되지만 리거지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A라인이 드레인 잘 되려면 A라인에 충분한 관리라인이 가고 있고 CBP도 0에 가깝고 그다음에 A라인 웨이브가 안 나와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굿 드레인인데 AR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AR은 특히나 그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되게 창피한 일이긴 하죠. 드레인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막 서저는 위에서 드레인 잘 되고 있는데 뭐가 안 돼? 뭐 이러고 있고 그러면 환자가 AR이 있고 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AR에서 웨이브가 안 나와야 되는데 웨이브가 나오면은 드레인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혈 지표도 있죠. 뭐 이런 거 플라즈마 헤모글로빈, 프리헤모글로빈이 막 상승을 하게 되고 뭐 얘가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깨지면 얘랑 결합을 해서 얘가 없애버리는데 얘가 또 감소를 할 거고 뭐 LDH라던가 그다음에 이 빌루루빈도 당연히 헤모글로빈이 깨지면 헤모와 글로빈이 나누면서 이제 빌루루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혈액 손상이 자꾸 생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막 노래지잖아요. 사람이 그 환자가 오래 이런 게 혈액 손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에크모 돌린다 그러면 뭐 거의 캐놀라의 문제일 확률이 수상이 높습니다. 그 되게 정맥에도 마찬가지고 아테리 베인 다 깨질 수 있거든요. 채터링이 일어나면 정맥에서도 피가 깨지니까 그 아테리에서만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해결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줄어들게 되면 더 채터링이 심해지잖아요. 이 순환 볼륨량이 줄어들고 플로가 안 나오니까 RPM은 올리게 되고 그러면 더 네가티브가 심해지고 얘는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그죠? 에크모는. 우리는 오픈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게 없는데 클로즈 시스템은 그냥 바로 폐쇄로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에크모 오래 돌리면 이게 그 이런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고 환자가 일단 막 노래지고 막 이런 거 확인하면 다 그 캐놀라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오줌으로도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AKI가 오겠죠. 이제 소변이 점점 안 나오고 이게 점점 환자는 막 더 의대마가 생기고 이게 피가 깨지면 이제 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적혈구들이 가서 이게 페인이 어디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이제 호중구가 가잖아요. 그 막 적혈구가 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 아까 그 막으려고 그 막 거기서 이게 응고 그 뭐 플래틸리트 등 막 이게 응겨붙고 그러면서 거기 적혈구가 가서 얘가 이제 이게 붓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 붓는 이유가 적혈구는 이제 얘가 상처가 나면 적혈구는 그 세포 내외를 왔다 갔다 해요. 그 간질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빠져나가면서 뭐까지 같이 빠져나가냐면 알부미까지 같이 빠져나가요. 그 이쪽에 자꾸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점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레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순환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하는 것도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이렇게 뭐 질문해 주세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뭐 많이 들어오셨네. 지금 일단 누구. 해고랄 힘들라 우리나라 지금 브렉시트 야, 들어와 있어요. 그 메가트로닉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25프렌치. 그 다음에 그 뭐 미니마 인베시 많이 하잖아요. 그 저글라 베인 비너스가 아직 안 들어왔죠. 저글라 이쪽에 들어가는 카테타도 있어요. 거기 그 브로셔에 보면 그 이쪽에 미니마 인베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도 있고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처럼 생겼는데 그 저글라로 할 수 있는 카테타가 따로 있어요. 그게 아마 안 들어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도 있고. 그 배터리 수지 그안 들어올 것 같아.
아니요, 그 아테리도 쓰는데, 그거는 아예 그 사이드 홀이 이렇게 돼 있어서, 홀이 사이드 조금 몇개 그 있지인데, 따로 이제, 그런 미니마인 베이시브 할 때, 그, 하는, 그 카타타, 저글라벤이 들어가는 카타타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안 들어와 있거나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 인지 바이카가. 그리고 뭐, 캐놀라도 뭐, 29프렌치까지 있습니다, 비너스는, 왠지. 그, 진짜, 저번에 그 미니말 뭐 하나 해가지고, 비너스 환자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29를 드렸더니, 뭐 이렇게 큰 거 주냐고 그래서 환자가 그때 막 80 몇 킬로, 근데 80 몇 킬로인데, 그 환자가 진짜 그 근육이 막 괜찮은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가거든요? 잘 들어가요, 29브랜치도. 근데 너무 이제, 그게 보기에 너무 커 보이니까 막 그런데 잘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캐놀라는 그 다음에 그 한 개만 가지고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IBC만 가지고 하나로 돌렸어야 됐기 때문에 큰 거 썼죠. P1 아테리도 21 드렸더니, 왜 이렇게 크냐고. 그게 잘 들어가요. 아, 물론 이제 디스타 포피저는 심장수술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에크모에서는 20일 넣기는 참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퍼큐테이언스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심장수술에서는 이제 컷다운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꼬매고 나오면 이제 피가 안 나니까 이제 눌러야 되니 컷다운이 아니라 퍼큐테이언스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눌러야 되니까 그러긴 한데 잘 들어갑니다. 큰 환자들은 뭐 17 이런 거는 뭐 진짜 잘 들어가고 뭐 다들 해보셔도 알겠지만 15는 난 아예 제 그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심정수에서 15프렌치는 아예 없습니다, 리스트에.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아요. 없다고 한 네, 아예 없다고 그래요. 치는 달라고요. 없는데요. 그냥 20일 드리고. 아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수술을 짧게 끝나면 좋은데 길게 가면 진짜 피 손상되고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나가서 또 그 피 잘 안 걷고 피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웬만하면 이제 리커멘드를 하죠. 이렇게 이걸 쓰셔야 된다고. 그리고 뭐 UPA도 18프렌치 달라고 그러시는데 아예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뭐 22 아니면 24 줍니다. 압력 손실이 엄청 커요. 그냥 아트리얼 45도 24프렌치하고 UPA 그 24프렌치하고 압력 손실이 되게 커요. 20프렌치하고 24프렌치 UPA가 압력 손실이 이 사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0mm 머큐리예요. 엄청 커요. 그 차이가. 뭐 캐놀라 뭐 18프렌치면 된다. 이거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러면 24프렌치를 왜 만들었어요? 18프렌치 다 될 거면. 네, 그거는 일단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충분하게 줄 수는 있지만 혈액 손상이 심해지겠죠. 아, 뭐, 어디요? 어디? 채팅? 아, 왜 안 보이지? 뭐 읽어주세요. 아니, 우리 슈퍼에 카디오토미 서커는 저는 안 답니다. 왜냐면 어차피 카디오토미 서커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천천히도 한 800 정도 돌리는데 석션이 이렇게 카디오토미 석션제가 채터링이 이게 네가티브 잘 안 걸려요. 그 뭐죠? 이거 석션 앞에가 홀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는 석션을 쓰고 있고 저걸 쓰고 있습니다. 그 벤트하고 루트 거기에는 에어벤트를 항상 루틴으로 합니다. 왜냐면 벤트가 또 컬랩스가 잘 되잖아요. 그 에어벤트를 해놓으면 그 네가티브가 안 걸립니다. 그쪽 롤러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혈액 손상을 좀 방지하려고 하고 서커는 저희는 많이 안 씁니다. 그렇게 많이 뭐 올려봐야 700인데 그것도 거의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뭐 거기에다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뭐. 그 다음에 그 오클루전 할 때 그 롤러 펌프에 오클루전을 할 때 그 심장에 들어가는 거는 토탈 오클루전을 해야 되고요. 서커 같이 이제 석션하는 용은 파샬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과 파샬의 개념이 그 소린 펌프로 봤을 때 한 두 클릭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이게 띡띡 클릭 가거든요. 오클루전 할 때.
근데 서커 같은 경우는 토탈 오클루전을 해버리면 이게 그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벤트는 왜냐면 이게 파셜로 해버리면 멈췄을 때 공기가 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토탈로 해야 되고요. 그 서커 같은 경우는 그 벤트보다는 파셜로. 이게 얘가 멈춰 있을 때 걔가 이렇게 풀려야 돼요. 돌아갈 때는 컬랩스가 되지만 멈춰 있을 때는 이 튜브가 이렇게 풀려야 되는 게 파셜입니다. 근데 그 벤트 같은 경우는 멈춰도 컬랩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토탈이고요. 그 차이가 한 두세 클릭 차이밖에 안 나요. 너무 많이 막 그 오클루전 안 해가지고 막 다 조여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항상 펌프 때마다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 PVC가 그 그 온도에 따라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수유실이 추울 때 딱딱한 데 있다가 들어와서 오클루전 하는 거랑 이게 좀 방온도가 올라가서 또 오클루전 하면 달라져요. 그래도 상황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좀 그 섬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매번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롤러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클루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이 거꾸로 되면 그건 진짜 그냥 그 크라이시스입니다. 크라이시스. 그걸 항상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질문 또 있네. 뭐 없으면 다들 금요일이신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잠시만요. 예, 설명 안 드렸는데, 예, 이거 들어오신 분들, 그, 벌써 네 번째를, 이 메가트로닉과 저희 퍼펙 그 회원들이 2023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4년 차가 되더라고요. 아산에서 그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 병원의 시스템을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그 많은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아산병원이 가장 또 많이 하는 케이스고, 물론 당연히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많이 배울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차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여주고 그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설명도 해주시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참석도 해주십시오. 여기 강남에서 합니다. 강남 그 테헤란로 강남 본사 7층 제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가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